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셔서 회포도 푸시고 에너지도 많이 충전하셨나요? 아닌 분도 계시다고요? 멘탈이 더 흔들리셨다고요? 그럼 오늘은 멘탈 훈련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무력감을 느낄 때에도 난 유리 멘탈이야, 두부 멘탈이야, 쿠쿠다스 멘탈이야, 웨하스 멘탈이야 하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강철 멘탈이나 황금 멘탈을 부러워하면서 말입니다. 멘탈 붕괴가 관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길을 뺏어가는 그 사람은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이고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말은요, 별로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나 또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므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가치관과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착하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멘탈이 약해지기 쉬운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밤새 곱씹어 보지만 결론은 그리 좋은 쪽으로 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까지 밀려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멘붕 상태까지 가게 되어서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은 멘탈을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멘탈이 강해지고 약해지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얼마나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의 멘탈의 강약을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그저 산들바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중심에 서 있고자 하는 괴로움을 벗어 던지면 우리는 더 차분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거나 성공하면 우리 인간은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것은 잠깐이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나중에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은 비관하고 남 탓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에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가 불이익을 볼까봐 걱정을 하며 현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의미 없는 말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자라나게 되면 더 쉽게 흔들리고 컨트롤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필요 없는 감정의 가지를 제거해야겠다는데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미국의 신학자이신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생애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애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으면 멘탈이 점점 털려서 결국 멘붕 상태가 오고 이 멘붕은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건마다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의미를 찾는 건 멘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까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순수한 동기를 찾아낸다면 내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들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하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판단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멘탈은 흔들리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이며 의미치료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과거에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미치료 상담에서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크라테스 대화는 상대가 스스로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입니다. 산파술이라고 불리는 이 질문법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처럼 상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지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질문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질문법에서는 상대방이 자기 모순을 스스로 깨달아서 잠시 말문이 막히는 아포리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서 분별하게 만들어서 멘탈 상태를 정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더 집중적으로 행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두려움은 결국 끼어들 자리가 없이 물러날 것입니다. 멘탈을 잡아먹는 걱정과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도록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채우는 훈련을 하신다면 멘탈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